YBM HSK 전략의 신 5급 쓰기 제1부분 28강 조년문, 사형문, 연동문, 비교문.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21강에서 27강까지 쓰기 일부분의 문제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앞부분은 주어, 특히 동사나 형용사, 수러, 목적어, 기본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수식 성분인 부사어, 관형어, 그 다음 보충 성분인 동사 뒤에 보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27강에서는 받자, 빼이자, 시험에 잘 나오는 특수구문을 정리를 해봤고요. 28강도 시험에 잘 나오는 동사의 특수구문입니다. 그래서 27, 28강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동사의 특수구문 중에서 존현문, 사형문은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우리가 어법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처음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법 용어로 존현문, 사형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어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본 구조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 외우셔서 그 구조에 넣어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공식처럼. 그러면 아주 쉽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존현문은요, 우리가 좀 전에 정리한 그 26강, 27강 전치사구 보어를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흡사해요. 그 유형이 흡사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개념을 잘 이해하고 구분해서 학습해 보세요. 그러면 전략 1부분 존현문에 관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고독하다, 외롭다, 꾸두, 살다, 쭈, 방, 우즈. 빈출 단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 1, 존현문에 관한 공식인데요. 사실 공식이라고 하니까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어 자리에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에 목적어가 있다, 존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존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러를 찾으신 다음에 나머지 단어 중에서 만약에 명사 형태의 단어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장소, 장소 뒤에 이제 방위사가 보통 붙어 있죠. 장소 형태가 나오면 그것을 주어 자리에 쓰면 됩니다. 이게 존현문이에요. 간단하죠? 예,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단어 보시면 이의, 의는 한 분, 사람을 나타내는 양사니까 뒤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를 붙여 쓰셔야 되겠네요. 이의 라오런, 한 단어고요. 한 노인. 꾸두더, 관형어니까 그 뒤에는 명사. 오른쪽에 쭈저, 살다라는 동사 뒤에 저, 현재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쩌는 동사 뒤에 붙여 쓰시면 되고요. 장소 뒤에 방위사가 붙었네요. 우즈리, 방안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동사 쭈저가 수러고요. 나머지 단어가 이의 라오런, 한 노인 한 분이 있고 방 안이 있어요. 이 중에서 주어 자리에 무엇을 쓴다고요? 네, 장소 방위사를 쓰면 됩니다. 목적어는 이의 라오런, 나머지 수식 성분 외로운 뒤에 명사는 라오런이 되겠네요. 우즈리 쭈저 이외의 꾸두더 라오런, 방 안에 외로운 노인 한 분이 살고 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수러를 찾으신 다음에 장소 방위사를 주어 자리에 쓰고요. 이런 존현문은 목적어 자리에 수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수량이 나오죠. 수량사도 되고 수량도 가능합니다. 존현문의 그 원리만, 존현문의 정의만 잘 아시면 쉽게 풀 수 있겠죠. 고득점을 위한 팁. 좀 전에 처음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존현문이랑 전치사구 보어는 상당히 흡사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1번의 예,墙上, 벽 위에, 벽에 挂着, 걸려있다. 이 부활, 그림 한 폭이, 이건 존현문이죠? 이 장소에 목적어가 있다라는 존현문이에요. 그런데 2번의 예를 한번 볼게요. 과 뒤쪽에 在墙上, 在
전치사구 보어예요. 동사 뒤에 짜이가 있으면 전치사구 보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장소를 주어 자리에 쓰는 게 아니라 짜이자 뒤에 장소를 붙여놓고 시작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다 라고요. 이런 경우에 벽에 걸려있는 무엇을 해당하는 것은 받자로 끌어낸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나오겠죠. 전치사구 보어는. 그러면 예문 두 개를 살펴봤을 때 지금 다른 경우는 꽈자 뒤에 짜이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짜이자가 있으면 장소 방위사는 짜이자 뒤에, 만약에 짜이자가 없으면 장소를 주어 자리에 쓰는 조녀문입니다. 간단하죠? 두 개 다 아주 잘 나와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고득점을 위한 팁, 이번에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조년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무엇이 존재한다, 현존한다, 혹은 사실은 소실되다, 없어지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시험에는 보통 이제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시가 조년문으로 쓸 때 요자가 이 장소에 목적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장소에 시, 그 다음에 무엇이, 대상이 나오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조녀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시는 이다가 아니라 똑같이, 요랑 똑같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팡, 놓다, 놓여있다. 이 장소에 목적어가 놓여있다. 다 대상이나 사물은 동사 뒤에 오겠죠. 꽉 걸려있다. 짜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장소, 주어에 장소를 써서 이 장소에 꽉 걸려있다. 뒤에 어떤 사물이 투시엔, 출현하다, 나타나다, 출현했다. 이 장소에 출현했다. 뒤에 목적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구체적인 것이 리오투한, 유전하다가 아니라 대대로 전해 내려오다, 전해져서 널리 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주어, 이 장소에 목적어가 전해져 내려온다. 마찬가지로 쭈어, 짠, 당은 이 장소에 누가 앉아있다, 서있다, 누워있다예요. 그런데 전치사 구로 쓰이는 경우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고정 형식이라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팡이랑 짜이가 있으면 팡, 짜이 한 단어예요. 어디에 두다. 그러면 이번에는 장소를 짜이자 뒤에 쓰셔야 돼요. 이 장소에 두었다. 과, 짜이가 있으면 어디에 걸달아서 짜이자 뒤에 장소를 쓰셔야 되고요. 투시엔 짜이라고 쓰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투시엔이랑 짜이자가 있으면 붙여 쓰셔야 돼요. 그러면 짜이자 뒤에 장소 방위사가 나오겠죠? 이 장소에 나타났다. 쭈어 짜이, 마찬가지로 짜이자가 있으면 장소는 그 뒤에 쓰고요. 짠 짜이, 당 짜이 마찬가지입니다. 짜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해를 하시면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전략 2-1, 이번에는 사용문을 보겠습니다. 실험, 실험하다, 实验.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感兴趣. 핵심 단어 보시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제가 공식화 처리를 해놓은 건데요. 좀 보기가 복잡해 보이니까 간단한 예문 하나만 제가 써보겠습니다. 타더화, 그의 말은 使我生气,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일단 사역동사는요. 让, 教, 使, 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자는 본동사예요. 전체 동사니까 주어 바로 뒤에 쓰겠죠. 주어 바로 뒤에 쓰는데 주어는 이때 使, 让은 주어가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그의 말 때문에 내가 화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역동사의 주어는 원인이나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나게 된 거니까요. 뒤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과가 만들어짐. 이 문장을 사역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동사가 쓰인 문장을 사역문이라고 해요. 해석을 해보면 他的话使我生气, 그의 말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화나게 했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것을 사용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다시 보시면요.
그의 말은 使我 나를 뭐뭐 하게 했다라는 문장이 하나 성립이 됐고요. 그 뒤에 다시 내가 화를 냈다, 나는 화가 난다라는 문장이 또 성립이 되죠. 다시 말하면 앞의 문장의 목적어가 뒤의 문장의 주어를 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또 다른 말로 겸어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교재 같은 데 보면 사역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겸어문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역동사를 사용한 사역문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사역문이라고 한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역동사가 들어간 사역문은요, 문제 풀면 더 간단합니다. 일단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단어 먼저 확인해 보시면 실험, 실험하다, 명사 혹은 동사로 쓸 수 있고요. 很感兴趣, 아주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感兴趣,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라는 뜻인데 동사인데 느끼다, 흥미를 다시 동목 구조로 나뉠 수 있는 동사거든요. 이렇게 수러가 동사, 목적어, 수러에서 수러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고 목적어를 리, 떨어뜨리고 흐어 합할 수 있는 동사를 이합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사죠. 감정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앞에 헌자를 썼어요. 아주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수러가 나왔고요. 这次 2번 같은 말은 此次 2번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같이 붙여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这次比赛 2번 시합 这次考试 2번 시험처럼 명사 앞에 붙였습니다. 사역동사가 나왔고요. 我们 대명사가 나왔네요. 이렇게 사역동사가 보였어요. 사역문이죠. 그러면 사역동사를 빼고 푸세요. 나머지 단어 중에서 문제 푸는 방법은 같습니다. 수러를 찾아보시면 很感兴趣 관심을 가지는 주체는 사람이죠. 我们很感兴趣 주술 구조가 이미 성립이 됐어요. 그럼 그 앞에 사역동사를 씁니다. 나머지 단어 这次实验은 주어가 되겠죠. 정답은 这次实验使我们很感兴趣 이번 실험은 우리를 매우 흥미롭게 했다. 그래서 사역동사 문장은 일단 문제 푸는 방법은 사역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 중에서 수러를 찾아서 그 수러의 주체인 주어를 붙여놓습니다. 주술구조 앞에 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 중에서 명사 형태가 주어죠. 대부분 명사 형태가 시나 랑은 반드시 주어가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 주어가 아닐 때는 랑자오 시링이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주어가 나오면 랑이나 찌아오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보시면 이 실험 때문에 우리가 흥미롭게 된 거죠. 주어는 원인이나 이유에 해당하는 게 주어가 되는 거죠. 사역문 살펴보았고요. 고득점을 위한 팁 살펴보시면 지금 설명한 겁니다. 1번 사람 주어 예문에 我让他买东西 내가 그에게 물건을 사오게 했다 라는 표현일 때는 위치는 같은데 주어가 사람일 때는 랑이나 찌아오를 쓰고요. 사람 주어가 아닐 때는 네 가지 다 상관없습니다. 예. 2번 사람 주어가 아닌 경우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적용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취소하다, 取消 使得잘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역동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우, 짙은 안개, 항판, 항공편, 비행기 핵심 단어 살펴보시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取消 취소하다인데 被取消 취소되었다라고 했네요. 피동이 나왔네요. 취소되었다. 왜 전치사인데 수로 앞에 썼냐면요. 우리가 그 피동이 기본문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게 기본문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제시어 중에서 명사 형태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주어고 이런 경우에 페이지를 수로 앞에 붙였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취소되었다. 사역동사가 나왔고요. 그러면 요거는 빼고 풉니다. 농우, 짙은 안개, 명사, 항판, 항공편, 명사, 타더는 명사 앞에 붙여 쓰는 관용어가 되겠네요. 일단 사역동사를 뺀 나머지 단어 중에서 수러를 찾습니다. 被取消 취소되었다.
취소된 주체인 주어는 명사 형태 중에서 항판이 있네요. 항공기가 비행기 편이 결항되었다. 주술 구조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 사역동사를 쓰시고요. 나머지 단어 중에서 명사 형태는 농우가 되겠네요. 원인이나 이유에 해당하죠.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타더, 관용어는 명사 앞에서 타더 항판, 그의 비행기 편은, 항공편은, 짙은 안개는 그의 항공편을 취소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결항시켰다. 농우使得他的航班被取消. 지금까지 시험에 잘 나오는 특수구문인 존여문과 사형문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동문은 좀 전에 지난번에 이호자 구문 하면서 연동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비교구문은 4급에는 단골로 나오지만 5급도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출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알아는 두어야겠기에 시험에 잘 나오는 기본 문형 마찬가지로 공식화 시켜서 2가지 공식을 우리 교재에 실어놨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특수구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